네, 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28차 세미나. 오늘은 그 교역자들의 신분 보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14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주제들을 다루었고요. 그 지난주에 정보 발령에 있어서 오늘은 신분 보장과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 보장이란 도대체 신분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장하는 것인지, 박세진님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네, 신분 보장 일단은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을 법적으로 보면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어떤 변동 또 제한을 당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간단하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신분에 해를 입지 않는 뭐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여기서 같습니다. 말하는 신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된 말로 잘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불이익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승진이나 강등, 또 다른 부서로 불리한 곳으로 전보되는 거,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교회에 적용을 하면 부서 이동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은 있느냐 없느냐, 교회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 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떨까요, 교회는? 이거를 보고 일단은 그 어떤 뭐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임기가 보장이 된다든가, 예, 또 이제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네, 뭐 질의를 받지 않는 거죠. 네. 뭐 면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질의를 받지 않는 거죠. 그것이 예, 이제 신분 보장이고, 기업도 이제 뭐 노동조합이 있고 뭐 네네. 이제 하니까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어, 교회 헌법에도 신분 보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있기는, 있네요. 치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일단 기본적인 신분 보장은 된다. 실제를 한번, 네. 실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구 사례를 어, 시켜주세요. 예. 네. 일단은 그 앞에 이제 교수님께서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 보장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철밥통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 읽기 전에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90년대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그 책을 발간했는데, 이거에서 1980년도에서 2000년대 공무원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8.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MZ 세대, 뭐 새로운 이제 젊은 공무원들은 이런 신분 보장에 대한 매력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통계 결과의 조사의 결과라서, 이것도 조금 한번 저희가 언급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네. 할 때 가기 싫다라는 거 버틸 수 있는 게 신분 보장인데 스스로 나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 예, 그렇게 58.6%가 이직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재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일단은 신분 보장의 그 실제를 보면은, 일단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나 뭐 시도지사, 뭐 총리, 장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으로 뽑히기 때문에, 아니면 임명직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신분 보장에 좀 제한이 있을 거라는, 임기가 있으니까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도 보통 이제 뭐 2년을 하고 나면 뭐 또 3년을 하고 2+3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재임용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정규직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나이가 63세인가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이 표에 이제 상단과 하단, 위에 칸하고 아래 칸하고 이제 나누어서 보면 위에는 조금 이제 임원, 간부 뭐 이런 정도 그 좀 높은 분들 이야기고 밑에는 아래 이제 평범한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은 이제 소위 정규직,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계약직, 요즘 임기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시간제 임기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도 민간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그 신분 보장이 아주 강한 그리고 그 임기 안에서는 뭐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면 총리나 장관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임기가 없는데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 뭐 총리나 장관이 임기가 그렇게 실제 재임 기간이 길지도 않고 최근에 좀 길어졌는데 왜 길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대통령의 인사 어떤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청문회가 대도적으로 맞습니다. 예, 힘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아주 이제 강력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인사청문회가 까다로워지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뭐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할 사람도 없고 내보내면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예? 임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지는 예,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기업을 잠깐 볼까요? 기업은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사장이나 뭐 이사회 뭐 임원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사회에서 또 이제 임기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사장 CEO도 고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주주들이죠. 그리고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구분은 되어 있지만 뭐 사실은 정규직이라 해서 딱 정규라고는 말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말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기업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사장이 오너냐,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창업주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냐, 그 두 가지 타입 모두 다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대표이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창업주나 오너 같으면 뭐 임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지만, 전문 경영인의 경우는 뭐 그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특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저기 뭐야 그 기업에서도 삼성 같은 데는 예. 그러니까 임원으로 이제 뭐 승진이나 뭐 임원이 되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아무 때나 그 내보낼 수 있는 직책이고 네네. 그 일반 사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명퇴나 공사직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네네. 자기 뭐 하여튼 있을 때까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내보내는 실질적인 하여튼 거기 있으면서 이제 계속 뭐 수모를 당하고 뭐 네. 자리에 아무 할 일도 없고 뭐 그런 것은 네. 있어도 네.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안 나갈 수 있나 봐요. 그게 규정과 또 실제상에 좀 아무튼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노동법은 굉장히 좀 강해지고 보호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또 실제로는 보면 그렇게 막 버티고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들이 좀 별로 없어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 예. 어떻게든지 이 공고사직이나 명퇴를 특히 공고사직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 민간 기업들이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게 확실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네, 교회는 뭐 이제 위임 목사는 이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제 그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뭐 제기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제 재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거기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임을 받지 않는 사람들 뭐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는 이제 3년 임기를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 하려면 이제 다시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부목사는 부교육자들은 이제 1년 이렇게 연임 가능하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전도 목사 이제 2년으로 나와 있네요. 예. 이게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제도상의 문제와 실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 보면 위임 목사가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는 임원이나 간부들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곳이 전혀 없는데 물론 뭐 민간기업 창업주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사회에서 다시 재선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위임 목사 제도는 굉장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가 그러면 목회자가 자주 갈리는 게 좋은 건지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난지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목회자가 어린 아이 때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아니면 뭐 장례할 때까지 뭐 이렇게 한 목사님 밑에서 있는 것도 네, 그 어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도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뭐 이제 그 관계가 좋고 뭐 큰 대형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뭐 예전에 뭐 숟가락까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끈끈한 관계들, 목회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그러면 뭐 이제 목회를 그렇게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네,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선교를 갈 수도 있고 다른 뭐 이런 또 콜링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 교회 같은 얘기를 들면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는데 그 담임 위임 목사 그 모든 이제 그 장로나 그 안수직은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3년이 임기예요. 3년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시니어 패스터는 그냥 임기를 그냥 끝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네, 미국까지 이제 미국 그 어떤 이런 나라도 민주주의적인 것이 발전한 나라도 목회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목회자는 콜링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조금 이제 특징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제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소명이 그러니까 콜링 소명이 목회자에 대한 콜링이냐, 위임 목사, 담임 목사에 대한 콜링이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어떨까, 이런 걸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이 정부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인데, 뭐 미국은 4년 중임 또 한 번 더 쉬면 또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이제 3선까지는 연임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임을 허용하는 중임이나 연임을 허용하는 이유는 너무 이제 단절적으로 너무 빨리 끝나고 업무 파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연임을 허용해 두지만 대신에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신임을 한 번 더 물어보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다면 또 기업의 경우에도 어쨌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기를 주고 연장을 하는 반면에 이제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위임 목사의 경우에는 아예 뭐 그냥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뭐 신임 투표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차원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네. 뭐 소명과 관련돼서는 네. 지금 이게 그 위임 목사의 어떤 이런 소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내적인 소명이 있고 또 교회가 이제 청빙하는 소명이 네. 있는 건데 네. 외적으로 그래서 위임 목사로
이제 교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목회적인 그 언약을 맺으면 이제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건데, 목회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언약 관계고, 그 목회가 이제 바로 긴밀한 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고, 뭐 교인과 목사의 관계가 틀어질 때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물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갈등 상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고, 그 목회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합이 맞는다 그러고, 저는 이제 결혼 관계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어떤 그런 게 맞아서 목회가 행복하고 뭐 교인들도 행복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관계가 틀어질 때 이제 그렇게 되고, 목회가 어려울 때 이제 목사들이 이제 또 판단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콜링하고도 또 관련이 돼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또 부를 수도 네. 있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제 뭐 감리교만 해도 감독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는 있는 거죠. 네. 결혼제도하고 비교하는 거는 예, 위임 목사 안 제도가 좋아요?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별 일이 없으면 이제 백년해로를 가는 걸로. 그러니까 위임 목사 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비슷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한테 맞는 목회자가 있고, 네. 또 목회자도 이게 어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다 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것도 좀 결혼 제도랑 또 네.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6년이라는 정례적인 기간을 두고 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여튼 좋은 관계에서는 다 좋은데, 하여튼 그런 이제 뭐 목회에 대한 뭐 평가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안 거죠. 됐어. 근데 그런데 하여튼 아직 다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평가를 받고 네. 뭐 피드백을 받고 뭐 네.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뭐 네. 수결 뭐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문화들, 그런 거 하고 좀 통통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담임은 위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부교육자들은 왜 이렇게 다 1, 2년씩밖에 기간을 안 주나요? 예, 그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교육자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직하고 어떤 담임 목사,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몰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심심치 않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1년 이렇게 좀 이런 걸 조항을 두는 것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뭐 부교육자를 그만두면 바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건 아니고, 뭐 2년이 지나야 된다, 뭐 네. 그런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이제 부목사와 담임 목사와의 그런 갈등이랄까, 또 부목사 이제 이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목사가 뭐 교회를 데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네. 네. 예, 그런 이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한 건데, 앞으로 이 제도가 바람직한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목사도 청빙을 받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니어 패스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맡은 영역에 대한 뭐 이제 그거를 위한 이제 성빙을 받아서 그 일을 확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그렇게 이제 청빙을 받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차이가, 국민 의식에 좀 차이가 있을 거, 교인 의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정부와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는 이 임원이 아닌 이 평범한 직원들 사이에 신분 보장이 강하다면, 교회는 반대로 부교육자의 신분 보장이 사실상 좀 어렵다. 약간 이제 이런 맥락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신분 보장을 해줬을 때의 장단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세진님?
네, 뭐 장점으로는 역시 뭐 당연히 심리적 안정도 있을 거고, 근데 음,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복지부동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생산성, 효율성, 뭐 효과성, 뭐가 낫습니까? 어,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긴장감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효율성 측면, 효율성 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일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어떤 예, 심리적 안정성을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제가 뭐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 젊은 이제 소위 말해서 MZ 세대들은 한 예. 직장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 교수님 혹시 대학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시간 강사와 비전임 교원들이랑 뭐 지금 정년 그 보장, 문제는 심각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사립학교는 등록금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등록금이나 모든 것들 교회 그러니까 학교의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제가 프린스턴 가서 그 일반 미국의 사립대학은 다 10만 불 이렇게 하잖아요. 1년 등록금이. 네, 그 10만 불이면 뭐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음, 그 동창회도 돈 많이 내고 뭐 그렇게 돈이 많은데 등록금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등록금 동결해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또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지금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런 것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립대학 이제 다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소위 이제 교수가 왜 강의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연구 실적도 왜 이렇게 빈약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 이 강의한다고 강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강의 전담 교수 제도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 실적이 왜 없냐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니 저 강의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래서 또 이제 연구 교수라는 걸 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의 전담 교수도 연구를 하고 연구 교수도 강의를 해요.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로 이제 어느 게 메인이냐는 제도상의 문제만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비전임으로 있는 강의 전담 교수나 연구 전담 연구 교수들이 강의 성적, 강의 평가도 좋고 연구 실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져왔던 이제 여러 가지 것들과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떤 좀 차이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이제 다르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또 그런 맥락에서 좀 교회가 부교육자들은 그럼 심호 보장을 안 해주면 또 이제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뭐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이나 교회, 정부 이렇게 이제 뭐 공통적인 것도 있고 또 좀 차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논의를 좀 해, 사실 함께 해봤는데요. 그, 이 내용 혹시 우리 저기 박세진님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네. 연설. 예. 네, 뭐 제가 뭐 완벽하게 설명 못하면 또 이제 보충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네. 드리면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갈망을 갖고 열망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게 도전을 하라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제 요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봤는데요. 여러 번 본 게 막 그 같은 시간대 여러 번 본 게 아니고 막 5년, 10년 막 지나서 또 최근에 또 한 번 봤는데 어, 이 헝거리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신분 보장을 해줘서 안정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 갈급함을 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연설을 보면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스테이 폴리시 이거 뜻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처음에 볼 때도 이건 내용에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걸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직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스럽게 하라는 게 막 손해보면서 하라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맡았으면 그 본질에 맞게끔 이렇게 좀 이제 우직하게 하라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이런 메시지 내지는 이런 걸 보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아마도 이제 현재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교수님 혹시 뭐 이 부분 네, 목회자는 사실은 뭐 그냥 대부분 이제 뭐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과로하고 번아웃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더 많죠. 근데 네, 하여튼 뭐 부목사도 뭐 그 나가서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서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콜링대로 하고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게 항상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한테는 자기 사적인 어떤 좀 안식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 리듬을 가질 수 있고 가정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휴가도 있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주고 부목사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신분 보장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도 오히려 해봅니다. 너무 헝그리해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기본적으로 헝그리와 우직하는 거는 그냥 목회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물론 이제 하여튼 이게 잘 안 되고 이제 뭐 그럴 때 이제 좀 실망도 되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타성에 젖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이제 뭐 요즘 일하는 목회자들도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아마 거의 계속 트렌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일하는 분들도 뭐 무조건 일한다. 뭐 약간 그런 단계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그 소위 노동 조건도 많이 따지고 또 예, 할 거, 안 할 거 뭐 실제로 많이 가리기도 하고 이걸 뭐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을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면 과거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목회자 영성이나 열심은 또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뭐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오명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싹군 목자라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소명을 쫓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하면 이 직업이 그래도 낫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는 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뭐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진짜 소명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네,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에 들어오겠나 하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한 70년대는 목사직 이발소 다음이라 그랬어요. 이발사 다음. 그래서 굉장히 네, 낮았는데 뭐 이발사를 지금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시대의 어떤 어, 음, 그 문화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는 시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내려가는 시기가 아닌가. 뭐 게다 그래서 실제로 삶도 어렵고
예,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을 받기도 어렵고 교회라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고착화되고 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갈등도 굉장히 요새는 심한 것 같고 네. 그런 데서 진짜 목회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 이게 또 다른 맥락에서는 조금 이제 분석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이 상하이 클래스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봐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목회를 선택하는 비율이나 그런 것들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에 그래도 이게 지금 그 다른 직업이나 뭐 편의점 알바나 이거보다는 그래도 또 이것이 낫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요? 선택 내지는 또 인기도가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참 이게 뭐 신문보장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이제 버무려지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그 기성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요즘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신문 보장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또 주장 내지는 이런 생각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참 하나로 뭔가 뭐 정리하거나 답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주제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할 텐데 박세진님 뭐 혹시 할 이야기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제가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신문 보장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실제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과는 달리 교회는 이 담임 목사와 위 목사와 그 부교육자들의 신분 보장 상태가 조금 좀 다르다. 이제 이런 현상을 좀 발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모든 것은 이렇게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28차 세미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